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록에도 족보에도 남지 않았던 조선의 야담입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다 사라질 뻔했던 이야기. 너무 기괴해서, 너무 불편해서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던 혼례의 밤 이야기입니다. 슈론 야담은 오늘도 그렇게 숨겨졌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살 꼬마 신랑과 16살 신부의 혼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례가 열린 날, 마을 사람들은 축하보다 수군거림을 먼저 꺼냈다. 붉은 비단이 대문에 걸렸지만 그 색은 잔칫집의 흥을 알리기보다는 불길함을 덮어두려는 장막처럼 보였다. 강인은 몸에 맞지 않는 혼례복을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소매는 손을 덮고도 남았고 사모는 이마를 눌러 눈썹까지 가려버렸다. 아이는 자꾸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칭얼거렸고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9살이 신랑이라니 세상이 어지럽다. 저 집안도 끝이구나. 말들은 대놓고 날아다녔다. 누구도 아이의 귀를 막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 서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신랑 옆에 서 있었다. 16의 나이에 이미 세상살이의 무게를 알아버린 얼굴이었다. 분칠 아래 숨겨진 눈은 마당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지만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은 없었다. 그녀에게 이 혼례는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병석의 눈 아버지, 약값을 독촉하던 상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조진사의 제안. 그 제안에는 연민도 사랑도 없었고 오직 계산만 있었다. 서하는 그 계산의 결과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조진사는 혼례의 주인처럼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강희의 숙부였고 이 집안에서 가장 말이 통하는 어른이었다. 겉으로는 아이를 아끼는 듯했지만 웃음 뒤에 숨긴 눈빛은 마치 재산을 헤아리는 장사꾼 같았다. 그는 일부러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크게 말했다. 우리 강희, 오늘부터 어른이 되는 날이야.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강희는 그 웃음에 맞춰 더 크게 울먹였다. 일부러 넘어지고 일부러 바보 같은 소리를 내뱉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연기를 의심하지 않았다. 혼례가 진행될수록 서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축하를 위해 오간 술잔에서 묘한 냄새가 났고 조진사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때마다 누군가와 짧게 눈을 맞췄다. 서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무언의 신호 같았다. 이 집안에는 혼례와 동시에 끝내야 할 일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끝은 밤에 가까워질수록 또렷해졌다. 마침내 해가 기울고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향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잔을 기울였다. 그래도 끝났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서하는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준비였을 뿐이라는 것을. 강희는 신방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이처럼 끌려갔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하는 잠깐 강희의 얼굴을 보았다. 그 짧은 순간 아이의 눈에서 울음과는 전혀 다른 빛이 스쳤다. 그것은 두려움도 설렘도 아닌 오래 참고 견딘 사람만이 가진 침착함이었다. 신방 문이 닫혔다. 밖에서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서하는 그 조용함이 이 혼례의 진짜 시작임을 직감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집안의 운명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아직 9살인 강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이 고을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신방 안은 생각보다 좁았다. 낮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집과 달리 이 방은 오래 비워진 듯 냉기가 남아 있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소음이 한 겹씩 차단되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축하의 말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어졌다. 서하는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방 안을 훑어보았다. 창호지에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한 자국이 있었고 기둥 아래에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다. 물이 아니라 쉽게 지워지지 않은 흔적처럼 보였다. 강희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다시 아이처럼 훌쩍였다. 낮 동안 내내 보여주던 모습 그대로였다. 코를 훔치고 눈을 비비고 방이 무섭다며 중얼거렸다. 서하는 그 연기를 이제는 알아볼 수 있었다. 너무 과장되지도 너무 서투르지도 않은 정확한 아이 흉내. 서하는 말없이 촛불을 하나 더 밝혔다. 빛이 번지자 강희의 얼굴이 조금 또렷해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유모가 들어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합판주를 상위에 내려놓았다. 아기 도련님, 신부 아씨, 예법이니 한 모금씩만 하시면 됩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길은 강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아이가 술을 제대로 마시는지 확인하려는 감시 같았다. 강희는 잔을 두 손으로 잡았다. 손이 떨렸고 술이 조금 넘쳤다. 일부러였다. 유모는 인상을 찌푸리며 잔을 다시 채웠다. 서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점점 빨라지는 걸 느꼈다. 합판주에서는 분명 술향이 났지만 그 아래에 약재 같은 쓴내가 섞여 있었다. 서하가 아는 냄새였다. 예전에 약방에서 맡았던 기억이 났다. 강희는 술을 입에 대는 척만 하고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상을 쳤다. 잔이 기울어 바닥에 술이 흘렀다. 유모는 참았던 짜증을 드러냈다. 아이를 왜 이렇게 키우셨대? 중얼거리며 다시 잔을 들이밀었다. 그때 강희는 바닥에 떨어진 떡 조각을 집었다. 아무 생각 없는 아이처럼 그 떡을 술에 적셔 방 구석으로 던졌다. 서하는 그 행동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벽 틈에서 쥐 한 마리가 기어 나왔다. 쥐는 떡을 갉아먹었다. 그리고 잠시 후 몸을 떨며 뒤집혔다. 작고 가느다란 소리와 함께 움직임이 멈췄다. 서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했다. 유모는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쥐를 걷어찼다. 요즘 쥐가 약해졌나 보네요.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강희는 천천히 울음을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보셨죠? 강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서하는 그를 바라봤다. 더 이상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 술 독이에요. 서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조진사가 몇 해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한다며 문서를 가져갔고 아버지가 쓰러진 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저는 그날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말도 더듬고 글도 잊은 척했죠. 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아이로 남아있지 않으면 죽는 집안이라고. 서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이 혼례는 보호가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었다. 오늘 밤 강희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조진사에게 넘어간다. 서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왜 나를 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 혼자서는 못 버텨요. 아이는 오래 연기해도 어른의 판단은 못해요. 서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 역시 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곧 무너졌을 사람이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낮에는 지금처럼 지낼 겁니다. 저는 더 바보가 될 거고 서하 낭자는 더 조용해질 겁니다. 그는 집안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설명했다. 유모의 습관, 조진사의 성격, 언제 방을 비우는지까지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다. 서하는 그 말을 들으며 알았다. 이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밤을 혼자 버텨왔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내가 내 눈이 될게. 강희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웃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다. 신방 밖에서는 여전히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혼례가 시작되고 있었다. 부부의 밤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생존을 맡기는 밤이었다. 촛불이 하나 꺼졌다. 서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밤을 넘기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위험하더라도 강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신방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쟁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였다. 마당에는 물을 깃는 소리가 울렸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신방에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보였다. 강희는 아침부터 칭얼거리며 밥을 흘렸고 서하는 말없이 치웠다. 유모는 그 모습을 흘겨보며 혀를 찼다. 애는 애고 새댁은 새댁이네. 그 말은 비아냥이었지만 서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낮 동안 강희는 의도적으로 더 아이처럼 굴었다. 마루를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조진사는 그런 강희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저 아이는 평생 걱정 없겠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술을 권했다. 강희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몇 번째 잔인지, 몇 번째 웃음인지. 조진사가 웃을수록 방심한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하는 낮 동안 집안일을 도맡았다. 안채와 사랑방을 오가며 바닥을 닦고 이불을 털고 그릇을 나르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외웠다. 누가 언제 어느 문을 여는지, 누가 누구와 눈을 마주치는지.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그녀를 쉽게 잊었다. 하지만 서하의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조진사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있을 때면 늘 사랑방 서랍을 열어 문서를 확인했고 그 후에는 약탕기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서하는 그 반복을 마음속에 새겼다. 밤이 되자 신방의 문이 닫혔다. 촛불이 켜지고 낮의 연극은 끝났다. 강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서하는 낮에 본 것들을 하나씩 말했다. 조진사는 낮에 3번 사랑방에 들어갔어. 2번째는 서랍을 오래 열어봤고 3번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기억을 더했다. 장부는 맨 위에 없어요. 2번째 칸, 오른쪽 끝. 그는 손짓으로 위치를 그려 보였다. 서하는 놀랐다. 봤어? 아니요. 열 때 소리를 들었어요.
강희는 소리와 냄새로 공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규칙을 만들었다. 신방에서 촛불이 하나면 안전, 두 개면 누군가 근처에 있다는 뜻. 서하가 머리를 2번 쓸어 넘기면 유모가 근처에 있고, 한 번만 넘기면 조진사가 없다는 신호였다. 강희는 일부러 장난감을 떨어뜨려 소리를 내며 시간을 벌었고, 서하는 그 틈에 방 안에 작은 종이를 꺼내 기록했다. 그 종이는 치마 안단에 숨겼다. 누구도 새댁의 치마 속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자 조진사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희에게 약을 먹이며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했고,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서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히 약에는 치명적인 독이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서하는 그 사실을 강희에게 전했고, 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제 몫을 완전히 가져가려면 더 확실한 날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서하는 그제야 이 싸움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실감했다. 어느 밤 서하는 기둥 아래 오래된 얼룩을 다시 보았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던 흔적이었다. 손으로 문질러 보니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강희는 그 자리를 보고 한참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곳이에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작은 매듭을 달았다. 그 매듭은 잊지 않겠다는 표시였다. 그날 이후 서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감정을 숨기고 말을 줄였다. 강희는 더 바보가 되었다. 일부러 글자를 틀리게 읽고 숫자를 세다 틀렸다. 조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안심했다. 역시 피는 못 속여. 그 말에 강희는 속으로 웃었다. 피는 속이지 않았고 단지 숨겼을 뿐이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작은 약속을 되뇌었다. 서하는 강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강희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신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계획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후였다. 이 집안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두 사람이 가장 단단한 동맹이 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지만 사람들의 말투와 시선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아 있었다. 조진사는 전보다 자주 서하를 불러 세웠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다. 밥상이 늦다느니 바느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서하는 그 모든 말을 고개 숙여 받아냈다. 반박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집안 사람들은 그 태도를 순종으로 받아들였지만 강희는 알고 있었다. 서하가 일부러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도 안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조진사의 아내가 비단 상자를 열어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분명 여기 있던 비녀가 없어졌어. 유모는 기다렸다는 듯 서하를 불렀다. 서하는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만진 적은 없습니다. 조진사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집안 물건이 사라졌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가장 의심스럽지 않겠나. 그 말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목소리였다. 마당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서하는 점점 몰입되는 느낌을 받았다. 강희는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일부러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서하 누나가 내 방에 들어왔어. 사람들의 시선이 강희에게 쏠렸다. 서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강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뜻을 이해했다. 아이는 울면서도 아주 잠깐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버텨라는 신호였다. 조진사는 강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 잘 봤다. 그 손길은 보호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날 밤 신방은 유난히 조용했다. 서한은 말없이 촛불을 켰고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서하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조금 위험했어.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누명을 더 크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는 조진사의 성격을 떠올렸다. 의심이 생기면 바로 제거하지 않고 먼저 상대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사람. 서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다음은 당신을 완전히 몰아붙이겠죠. 며칠 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조진사는 관아 이야기를 꺼냈다. 도둑질은 집안에서 끝낼 일이 아니지. 그 말에 서하는 처음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관아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강희는 오래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서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야? 제가 죄를 뒤집었으면 조진사는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못해요. 대신 그는 말을 멈췄다. 대신 저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믿게 되겠죠. 서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까지 위험해져. 강희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이미 위험해요. 저는 이 집에서 아이로 살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른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끝이에요. 그 말에 서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보호를 선택하고 있었다. 결국 서하는 고개를 떨궜다. 한 번뿐이야. 강희는 짧게 웃었다. 한 번이면 충분해요. 다음 날 조진사는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두고 서하를 몰아붙였다. 그때 강희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비녀를 제가 숨겼어요. 서하 누나가 갖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은 술렁였다. 조진사는 놀란 척하며 강희를 끌어안았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만족으로 빛났다. 서하는 그 광경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다. 그날 이후 서하는 집안에서 완전히 투명해졌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반대로 강희는 조진사의 곁에 더 자주 불려다녔다. 아이는 일부러 말을 더 어눌하게 했고 조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저 애는 내 손 안에 있어. 그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강희는 조진사의 말과 행동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밤이 되면 신방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서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미안해. 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그는 조진사가 이제 어떤 날을 기다리는지 설명했다. 후견 문서를 정리하고 재산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날. 그날이 오면 모든 증거가 한 곳에 모인다. 서하는 그 말을 들으며 알았다. 이 희생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신방의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갔다. 서하는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한 번 버텼고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희 역시 아이의 얼굴 뒤에 어른의 결심을 숨긴 채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집안의 균열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희가 비녀 사건의 죄를 뒤집어 쓴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서한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고 조진 사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집안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안정은 마치 얇은 얼음 같았다. 밟는 순간 깨질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그런 침묵이었다. 강희는 조진사의 곁에 붙어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다. 조진사는 아이를 데리고 사랑방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일부러 장부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 이게 다 내 몫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정반대였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었고 숫자를 세다 일부러 틀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장부의 줄과 줄 사이를 빠짐없이 따라가고 있었다. 날짜, 금액, 도장. 모든 것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서한은 낮 동안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서한은 안채 깊숙한 곳까지 드나들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약탕기 옆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말린 약초 사이에 작은 종이가 숨겨져 있었다. 조진사의 이름과 함께 관아 인장의 흔적이 찍힌 문서였다. 서한은 그 내용을 전부 읽지 않았다. 읽지 않아도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바늘로 봉투 가장자리를 살짝 찢어 종이의 일부만 빼냈다. 다시 봉투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며 그녀는 숨을 고르고 손을 떨지 않으려 애썼다. 그날 밤 신방에서 서한은 그 종이를 강희에게 보여주었다. 강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견 문서예요. 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 문서가 완성되면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서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조진사는 집안 어른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말했다. 잔치를 열어 가문의 앞날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이었다. 서한은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잔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조진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는 날이었다. 그날이면 장부도 문서도 증인도 한자리에 모인다. 강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이 오면 움직여야 해요.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강희는 더 아이처럼 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술잔을 엎고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조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저 애는 평생 저렇게 살겠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강희는 서아에게 낮에 본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느 문서가 어디에 놓였는지. 서한은 그 모든 말을 치마 안단에 숨긴 종이에 기록했다. 잔칫날 밤,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술과 음식이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조진사는 잔뜩 취한 얼굴로 사랑방에 앉아 장부를 펼쳤다.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처럼 보였다.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난 건 내 덕분이야. 원로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감탄했다. 그 순간 서한은 술상을 들고 방 안을 오갔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강희는 마당에서 일부러 넘어져 큰 소리를 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 짧은 순간 서한은 장부 가까이 다가가
가장자리를 살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낮에 보지 못한 흔적이 묻어 있었다. 검고 가루 같은 흔적. 독초였다. 서하는 손끝으로 그것을 살짝 묻혀 종이에 옮겼다. 다시 술상을 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물러났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난 뒤 신방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강희는 낮게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기생으로 얻은 시간은 충분했고 조진사의 욕심은 스스로를 드러냈다. 촛불이 하나 꺼졌다. 서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은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끝을 내는 선택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아이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폭풍 전의 고요가 신방 안에 내려앉고 있었다. 잔칫날이 지나고 집안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다. 술 기운이 빠진 마당에는 어제의 웃음이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 제 할 일을 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조진사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그는 이미 대부분의 일을 끝냈다는 표정이었다. 장부는 정리되었고 문서도 곧 관하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남은 것이 시간뿐이었다. 아이의 몫을 완전히 지우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묶는 시간. 강희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조진사는 더 이상 아이를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곁에 두고 아무 경계 없이 말을 흘렸다. 사람은 말이야, 약할 때 정리해 두는 게 좋아.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런 말을 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듣지 못한 척했다. 그러나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이제 조진사는 결단을 앞두고 있었다. 서하는 낮 동안 부엌과 안채를 오가며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더 이상 단서를 모으는 단계가 아니었다.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그 증거들을 밖으로 꺼내는 길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집안 구조를 다시 떠올렸다. 사랑방 뒤편, 오래된 장독대 옆에는 잘 쓰이지 않는 개구멍이 하나 있었다. 예전 하인들이 밤에 몰래 드나들던 통로였다. 서하는 몇 번이고 그 근처를 지나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폈다. 다행히 조진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신방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희는 낮에 본 것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후견 문서가 사흘 뒤에 관하로 가요. 그 말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다. 서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 전에 나가야 해.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관하로 직접 가야 한다. 몰래 빠져나와 한 번에 모든 걸 꺼내놓아야 한다. 서하는 증거를 정리했다. 장부 내용을 적은 종이, 독초 가루가 묻은 작은 천 조각, 밀서의 일부. 그것들은 치마 안단과 허리띠 속에 나뉘어 숨겨졌다.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됐더라. 강희는 머릿속에 외운 숫자와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틀릴 수 없는 싸움이었다. 아이의 말은 쉽게 무시되지만 아이가 어른의 증거를 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다. 이틀째 밤 신방 근처에서 인기척이 잦아졌다. 유모가 자주 문 앞을 서성였고 조진사의 발소리도 가까워졌다. 그는 뭔가를 눈치챈 듯했다.
서하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순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 조진사는 그런 서하를 보고 다시 안심하는 눈치였다. 이제 겁을 먹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마지막 밤이 왔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었다. 서하는 일부러 촛불을 일찍 껐다. 신방이 고요해지자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한참 후 사랑방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조진사였다. 그는 혼자였다. 강희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에요. 서하는 치맛자락을 걷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다. 둘은 소리를 죽이며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다. 그때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모였다. 서하는 숨을 멈췄다. 강희는 작은 돌을 집어 반대쪽으로 던졌다. 소리에 유모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 짧은 틈에 두 사람은 담장을 향해 움직였다. 담을 넘는 순간 서하는 치마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강희가 재빨리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괜찮아요.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에 섞였다. 그들은 마침내 집 밖으로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붙잡힐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길은 어두웠지만 서하는 관하로 가는 방향을 알고 있었다. 발걸음은 빨라졌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강희는 끝까지 아이처럼 울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이 길 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만이 이 모든 밤을 끝낼 수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진사의 집을 벗어났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가장 약해 보이던 두 존재가 가장 위험한 문턱을 넘어선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일이었다. 관아의 문 앞에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관아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은 시각이었다. 똥이 트기 전 어둠과 새벽 사이의 애매한 시간. 서하와 강희는 관아 앞 돌계단 아래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긴 밤을 달려온 탓에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결은 하얗게 흩어졌다. 서하는 품 안에 숨긴 증거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치마 안단에 감춘 종이, 허리띠 속 천 조각, 손에 쥔 작은 매듭.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강희는 말없이 관아 문을 올려다보았다. 이 문을 넘는 순간 다시는 아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자 관아의 문이 열렸다. 아전 하나가 나와 주변을 쓸며 두 사람을 발견했다. 이 새벽에 웬일인가. 서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고발할 일이 있습니다. 아전은 강희를 보고 피식 웃었다. 애 데리고 장난하러 왔나. 그 말에 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하가 조용히 말했다. 조진사에 관한 일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아전의 표정이 달라졌다. 조진사는 이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사람이었다. 아전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관아 안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파고들었다. 서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눌렀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잠시 후 담당 관리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서하와 강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서하는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조진사가 어떻게 강희의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는지, 그 후 어떤 문서들이 오갔는지, 관리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이야기는 아직 의심의 단계였다. 그때 강희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약에서 쓴내가 났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관리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날 이후로 같은 냄새를 여러 번 맡았습니다. 합환주에서도요. 그 말에 관리의 손이 멈췄다. 서하는 재빨리 독초 가루가 묻은 천 조각을 내밀었다. 이건 조진사 집 사랑방 장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리가 그것을 받아 냄새를 맡았다. 얼굴이 굳었다. 이건 약재상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오. 조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다. 관리가 장부와 문서를 요구했고, 강희는 머릿속에 외운 내용을 하나씩 꺼냈다. 날짜, 금액, 도장 위치. 아이가 말할수록 관리의 시선은 점점 진지해졌다.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했느냐? 관리가 묻자 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잊으면 죽을까 봐요. 그 한마디에 관아 안이 조용해졌다. 아이의 말이 처음으로 무게를 얻는 순간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조진사가 관아로 불려왔다. 그는 처음엔 여유로운 얼굴이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하지만 서하와 강희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하는 놓치지 않았다. 조진사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웃음을 지었다. 아이의 헛소리를 믿으시는 겁니까? 관리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헛소리라기엔 문서와 냄새가 너무 또렷하오. 그제야 조진사의 손이 떨렸다. 대질이 시작되었다. 서하는 침착하게 물었다. 후견문서 언제 관하로 넘기실 생각이었습니까? 조진사는 말을 흐렸다. 그건 가문일이라 강희가 말을 이었다. 사흘 뒤입니다. 정확한 날짜였다. 관리가 조진사를 바라봤다. 맞소. 조진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변명보다 더 큰 증거였다. 해가 기울 무렵 관리의 판단은 분명해졌다. 조진사 조사 기간 동안 관아에 머무르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조진사는 비로소 분노를 터뜨렸다. 애 하나 말 믿고 이러는 게 말이 되나? 그 외침에 강희는 고개를 들었다.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아이의 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관아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긴 하루였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높은 벽은 넘었다. 서하는 강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강희는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이의 얼굴 위로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내려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조사의 끝과 판결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이상 조진사 혼자 정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조진사가 관아에 머무르게 되자 고을의 공기는 단숨에 달라졌다. 그가 사라진 집안은 하루아침에 중심을 잃은 듯 흔들렸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장터와 우물가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조진사가 관아에 붙잡혔다더라. 아이랑 새댁이 고발했다던데. 말은 빠르게 퍼졌고 그 말들 속에서 서하와 강희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관아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관리들은 조진사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장부와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빈 줄로 남아있던 장부의 페이지, 숫자가 맞지 않는 쌀 자루, 그리고 약재상과 오간거래, 기록이 하나둘 드러났다. 서하와 강인은 관아한 작은 방에서 대기하며 그 결과를 기다렸다. 긴장으로 인해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강인은 바닥의 돌무늬를 바라보며 자신이 외운 숫자를 다시 되뇌었다.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조진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다. 모두 가문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가 약재상의 증언을 들이밀자 말수가 줄었다. 약재상은 조진사가 특정 독초를 여러 차례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사람 몸을 상하게 할 양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관아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서하는 증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차분히 말했다. 합판주의 냄새, 약탕기 옆에서 발견한 봉투, 잔칫날 장부에 묻어있던 검은 흔적. 그녀의 말은 과장도 눈물도 없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사람들을 더 설득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과 증언이 일치하오. 그 말은 판이 이미 기울었다는 뜻이었다. 강의의 차례가 되었다. 아이가 증언석에 서자관아 안이 조용해졌다. 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그는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의 냄새를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자신이 왜 바보처럼 굴어야 했는지를 설명했다. 똑똑하다는 걸 들키면 죽을까 봐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동안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관리와 아전들, 심지어 구경꾼들까지 말을 잃었다. 조사는 며칠 동안 이어졌다. 그 사이 조진사의 집안은 급속히 무너졌다. 그의 아내와 하인들은 관아의 부름을 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사실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책임을 피하려는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조진사의 독단을 증명하는 증언이기도 했다. 집안의 물건들은 하나둘 압수되었고 재산의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하와 강희는 관아 뒤편 작은 숙소에서 지냈다. 그곳은 안전했지만 마음까지 편해지지는 않았다. 서하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혹시라도 조사가 뒤집히지는 않을지, 조진사가 마지막으로 무슨 수를 쓰지는 않을지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강희는 그런 서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다. 마침내 판결을 앞둔 날이 다가왔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가 결과를 알고 싶어 했다. 조진사는 초췌한 얼굴로 끌려 나왔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예전의 여유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관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산 횡령, 문서 위조, 독약 사용 시도. 하나하나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조진사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판결이 끝났을 때 마당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조진사는 유배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재산은 조사 후 일부 환수되기로 결정되었다. 강희의 몫은 보호 대상이 되었고 서하는 후견인으로 인정받았다. 그 순간 서하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관아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서하와 강희는 마당 한쪽에 서 있었다. 햇빛이 두 사람 위로 내려왔다.
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아이로 숨지 않아도 되겠죠. 서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지난 밤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조진사가 떠난 자리에 남은 집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 끝에서 그들은 새로운 싸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열지 이제는 누구도 대신 정해주지 않았다. 조진사가 유배를 떠난 뒤에도 집안은 한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사라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서하와 강희는 알고 있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집안 곳곳에는 조진사가 남긴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사람들의 말과 태도 속에서도 느껴졌다. 누구는 서하를 존중했고 누구는 여전히 눈을 피했다. 고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심스러웠다. 아이와 새댁이 집안을 무너뜨렸다는 말과 두 사람이 정의를 세웠다는 말이 동시에 떠돌았다. 서하는 집안의 문서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관아에서 돌려받은 장부와 재산 목록을 펼쳐놓고 남아있는 빚과 약속을 확인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조진사가 숨겨둔 빚이 적지 않았고 일부 하인들은 이미 떠나 있었다. 하지만 서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남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이 집안은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강희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존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조롱이 담기지 않았다. 강희는 집안의 변화를 몸으로 느꼈다. 더 이상 아이처럼 굴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어른이 될 수도 없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서하와 함께 문서를 살폈다. 숫자와 이름은 이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 집안에 남아 아이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 진짜 어른이 될 것인가? 그 고민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서하는 강희를 마루에 불러 앉혔다. 달빛이 기와 위로 번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서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안은 당분간 내가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너까지 여기에 묶어둘 수는 없어.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이 순간은 언젠가 올 것이라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고을의 한양에서 온 사신이 들렀다. 그는 관아를 통해 서하에게 말을 전했다. 아이의 재산과 신분은 보호되었으나 앞으로의 교육은 가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은 선택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강희를 제대로 키우려면 한양으로 보내야 했다. 서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호한다는 것은 곁에 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보내는 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었다. 강희는 결국 먼저 입을 열었다. 저 가고 싶어요. 서하는 고개를 들었다. 강희는 처음으로 아이답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서 배운 건 숨는 법뿐이에요. 이제는 맞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서하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매화가 수놓인 주머니와 강희가
신방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그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버텨온 증거야. 떠나는 날 고을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고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다. 강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조진사가 서 있던 사랑방, 신방의 문, 그리고 마루 끝.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였다. 서하는 문 앞에 서서 강희를 바라봤다. 돌아와.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반드시요. 강희가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적막했다. 실혼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서하는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빚을 정리하고 땅을 되찾고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었다. 밤마다 신방의 촛불을 켜지는 않았지만 강희가 앉던 자리를 종종 바라보았다. 기다림은 외로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을 책임지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강희는 한양에서 글을 배웠고 법과 사람을 배웠다. 아이였던 시간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신방에서 시작된 밤들은 잊히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돌아올 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듬었다. 그리고 서하는 그날을 믿으며 살아갔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지만 같은 시간을 향해 걷고 있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긴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시 만날 날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강희가 한양으로 떠난 뒤 서하의 하루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집안의 소란은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일정해졌다. 하지만 조용함은 평온과 같지 않았다. 그것은 늘 무언의 책임을 동반했다. 서하는 매일 아침 장부를 펼쳐 하루의 일을 정리했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남은 과제를 떠올렸다. 조진사가 남긴 빚은 예상보다 깊었고 관계는 얽혀 있었다. 서하는 하나씩 풀어냈다. 숨기지 않았고 미루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을 쌓아갔다. 고을 사람들은 서하를 다시 보게 되었다. 처음엔 경계와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으나 점차 신뢰로 바뀌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빚을 정리하는 사람, 말보다 기록을 믿는 사람. 서하는 스스로를 증명했다. 누군가 어찌 새댁이 일이 단단하냐고 묻자 서하는 웃지 않았다. 버텼을 뿐입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녀는 버텼고 버틴 만큼 집안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다. 강희의 소식은 계절마다 도착했다. 짧은 편지였다. 글씨는 점점 단정해졌고 문장은 길어졌다. 그는 글을 배웠고 법의 기초를 익혔다고 썼다. 관아의 기록을 읽는 법, 숫자를 숨기지 않는 법, 말의 무게를 재는 법. 서하는 편지를 접어 매화 주머니에 넣었다. 읽고 또 읽었다. 편지는 위로였고 약속의 증거였다. 그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대신 간결하게 적었다. 여기는 잘 지켜지고 있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세월은 고요히 흘렀다. 서하는 어느덧 고을에서 집안을 일으킨 여주인으로 불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판단을 물었고 서하는 서두르지 않았다. 증거를 보고 기록을 남기고 결정했다. 밤이 되면 신방 대신 사랑채의 촛불을 켰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다음을 준비했다. 강희가 돌아올 자리를. 보호는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게 길을 닦는 일임을 서하는 이제 알았다. 한양의 강희는 변해갔다.
아이의 시간은 끝났고 선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는 질문하는 법을 배웠고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무엇보다 기억을 다루는 법을 익혔다. 기억은 증거가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신방의 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 밤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의 자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언젠가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매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봄, 관아로부터 서아에게 연락이 왔다. 한양에서 파견된 관리가 고을을 둘러본다는 소식이었다. 서아는 담담히 준비했다. 장부를 정리하고 지난 몇 해의 기록을 묶었다. 숨길 것은 없었다. 오히려 보여줄 것이 많았다. 관리가 도착한 날, 그는 서아의 기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켜오셨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자 확인이었다. 서아는 그제야 오래 쥐고 있던 숨을 놓았다. 같은 시기 강희에게도 변화가 왔다. 그는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한양의 스승은 말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 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떠날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더 단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곧 돌아갑니다. 그 한 줄에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편지를 받는 순간 손이 잠시 떨렸다. 기쁨보다 먼저 온 것은 긴장감이었다.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이로 떠난 사람이 어른으로 돌아온다.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서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답했다.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재회의 날이 다가왔다. 서하는 매화를 손질했다. 가지를 다듬고 마루를 쓸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계절이 왔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서하는 알았다. 이 계절은 기다림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문 앞에 섰다. 신방문이 아니라 새로 지은 사랑채 문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고개를 들었다. 먼지 너머로 한 사내가 다가왔다. 단정한 옷차림, 익숙한 걸음.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서하는 그 얼굴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는 없었다. 대신 오래 버틴 사람만의 눈빛이 있었다.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돌아왔습니다. 서하는 미소 지었다. 수고했어. 그 말로 충분했다. 긴 시간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기다림이 증명한 재회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함께 열어갈 다음 문뿐이었다. 강희가 문 앞에 섰을 때 서하는 그를 바로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예의도 체면도 아니었다. 오래 비워둔 자리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걸 그녀는 이미 배웠다. 강희는 말없이 기다렸다. 고개를 숙인 채 발끝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 자세에는 서두름도 조급함도 없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 한마디에 강희는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사랑채 안에는 낯익은 물건과 낯선 공기가 함께 있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시간은 달라져 있었다. 저녁상은 소박했다. 쌀밥과 국, 김치 몇 가지. 서하는 일부러 잔치를 차리지 않았다. 돌아옴은 축하보다 확인이 먼저라는 뜻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천천히 먹었다. 강희는 말을 아꼈고 서하는 묻지 않았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신방에서 시작된 밤들이 그 침묵을 이미 견디게 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난 뒤 서하는 장부를 내왔다. 이 집안의 지난 10년이야. 강희는 장부를 펼쳐 숫자와 기록을 훑었다. 손놀림이 빠르지 않았다. 대신 정확했다. 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자 서하는 물었다. 한양에서 무엇을 배웠니? 강희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기억을 증거로 만드는 법, 그리고 증거를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법. 그는 관아에서 배운 절차와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말은 담담했고 판단은 차분했다.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서하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고개를 들었다. 돌아온 강희는 이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이었다. 며칠 뒤 고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희가 돌아왔다더라.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집 앞을 기웃거렸다. 일부는 반겼고 일부는 경계했다. 조진사의 잔당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밤 사랑채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희는 즉시 일어났다. 누군가 엿듣고 있어요. 서하는 촛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그림자가 사라졌다. 강희는 서하를 보며 말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온 뒤의 평온은 늘 가장 위험했다. 다음 날 관아에서 연락이 왔다. 조진사와 얽혔던 문서 중 일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통보였다. 이해관계가 남아있는 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하는 혼자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강희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서하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이 싸움은 혼자서 끝낼 수 없었다. 함께 시작한 일이었고 함께 마무리해야 했다. 관아에서의 대면은 짧고 날카로웠다. 남은 자들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강희는 서하를 대신해 말을 이었다. 기록을 펼치고 날짜를 짚고 모순을 드러냈다. 그의 말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다툴 여지가 없소. 그 말이 떨어지자 남은 문제들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서하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 긴장을 내려놓았다. 강희는 처음으로 서하의 옆이 아닌 앞에 섰다. 보호받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하는 물었다. 후회는 없니? 강희는 잠시 하늘을 보다가 답했다. 없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멈췄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겠습니다. 서하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방향이었다. 그날 밤 서하는 매화 주머니를 꺼냈다. 강희는 그것을 받아 손에 쥐었다. 이건 약속의 증거야.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었다. 말은 더 필요하지 않았다. 그 밤은 신방의 밤과 닮아 있었지만 전혀 달랐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문 앞에 섰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미룰 곳도 없었다. 남은 것은 함께 선택하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여는 선택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관아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집안은 마치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더 이상 문서가 오가지 않았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밤을 가르지도 않았다. 서하는 그 고요가 진짜라는 걸 확인하듯 하루에도 몇 번씩 장부를 펼쳤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고 기록은 그대로였다. 강희는 그 곁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아이 흉내를 낼 필요도 일부러 조용해질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제 그저 있는 그대로였다. 고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집 앞을 기웃거리던 시선은 사라졌고 대신 인사가 늘었다. 서하는 그 인사를 가볍게 받았다. 환영받는다는 느낌보다 책임이 돌아왔다는 감각이 더 컸다. 보호받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보호해야 할 시간이었다. 강희는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다. 누군가는 그를 도련님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사또님처럼 생겼다고 농담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 말들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관아에서 최종 문서가 도착했다. 조진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였다. 서하는 봉인을 풀고 천천히 읽었다. 문장의 끝에 찍힌 관인의 자국을 확인한 뒤 비로소 문서를 접었다. 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다. 이제 끝난 거죠.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정말로. 그 말에 강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긴 시간 동안 붙잡고 있던 숨이 풀리는 소리였다. 그날 저녁 서하는 사랑채의 작은 상을 차렸다. 잔치는 아니었고 의식에 가까웠다. 쌀밥과 국 그리고 매화가 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서하는 먼저 말을 꺼냈다. 강희.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건 숨는 법이 아니라 사는 법이야.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하는 매화 주머니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강희에게 건네지 않았다. 대신 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약속의 증거였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제는 필요 없겠지. 강희는 주머니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는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서하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이야말로 강희가 어른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밤이 깊자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섰다. 별이 드물게 보이는 밤이었다. 강희는 천천히 말했다. 신방에서 처음으로 밤을 버텼을 때 저는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제는 살아가는 걸 생각합니다. 서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집안에는 새 간판이 걸렸다. 조진사의 이름은 사라졌고 대신 기록을 남기는 이름이 올랐다. 서하는 뒤에서 그 간판을 바라봤고 강희는 앞에서 확인했다. 둘은 말없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 집안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것. 과거는 기록으로 남고 현재는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보태주세요. 강희는 문 앞에 섰고 서하는 그 곁에 섰다. 신방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문이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올려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에는 더 이상 야담이 아닌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다. 9살 꼬마 신랑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 숨기던 아이는 사라지고 책임지는 어른이 남았다. 그리고 서한은 그 옆에서 더 이상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다. 조선의 어느 고을에서 시작된 이 야담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린다. 슈론 야담의 옛날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